1811년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역사 E뉴스에서는 홍경래 난의 발생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로부터 50여 년 후인 1862년 진주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진주 농민 봉기의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E뉴스의 최연수입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는요, 겨드랑이 사이에 날개를 숨긴 힘센 아기 장수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혼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 후기에 부패한 관리들을 혼내준 아기 장수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난을 일으켜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은 홍경래입니다. 그럼 홍경래가 왜 난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떠하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 용강에서 태어난 홍경래는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으로 어려서는 서당을 하는 외삼촌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무술과 병법은 물론 풍수지리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홍경래가 태어날 당시 조선은 영조, 정조 시대의 중흥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평안도는 과거 시험과 관직 진출 면에서 차별을 받아온 지 오래였습니다. 평안도 지역은 조선 300년 동안 높은 벼슬을 한 관리가 없고 혹시 과거에 급제하더라도 현령에 불과했다. 조선 초기에 평안도 사람들이 고려의 유민이라서 위험하다며 인재가 있어도 벼슬을 주지 않던 차별이 그대로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홍경래 역시 과거 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하자 이를 지역 차별 때문이라고 여겼는데요. 결국 홍경래는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력한 개혁 군주였던 정조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고 겨우 11살이던 순조가 왕이 되면서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어린 순조를 돕는다는 이유로 당시 왕실의 가장 우더른이었던 대왕 대비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고 1804년에 5년 동안 이어진 수렴청정이 끝나자 그 뒤를 이어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일부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돼 온갖 부정과 비리가 넘쳐났는데요. 한양과 떨어져 있는 지방에선 관리들의 수탈이 더욱 심했습니다. 평안도 지역 이곳저곳을 다니며 지역 차별과 무거운 세금 때문에 이중 고통을 겪는 농민들을 본 홍경래는 세상을 바꿀 결심을 하는데요. 개혁의 뜻을 세우고 준비를 한 지 10여 년이 흐른 1811년 12월 18일 평안도 지역은 예로부터 단군 조선의 터전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도 큰 공을 세운 인물이 나온 곳이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우리를 무시하고 세도 가문이 권력을 쥐고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제 병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구하고자 한다. 홍경래는 지역 차별과 탐과 놀이의 착취에 반대해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는데요. 이 봉기에는 몰락한 양반은 물론 가난한 농민과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들까지 힘을 합쳤습니다. 홍경래와 우군 측, 김창시 등이 이끄는 천여 명의 봉기군은 백성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불과 열흘 만에 평안도의 주요 지역을 점령했는데요. 이에 조정에서는 관군을 급히 파견했고 1811년 12월 29일 봉기군과 관군의 첫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홍경래가 이끄는 봉기군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관군의 추격을 피해 정주성으로 쫓겨 들어갑니다. 정주성으로 들어간 봉기군은 농민들과 힘을 합쳐 관군의 공격에 끈질기게 저항하며 100일을 넘게 버티는데요.
1812년 4월 관군은 봉기군을 함락시키기 위해 보름 동안 성벽 아래 땅굴을 파고 화약을 설치합니다. 마침내 1812년 4월 19일 새벽 화약을 폭발시켜 성의 북쪽이 파괴되자 이 틈을 타서 관군은 정주성에 들어갔고 달아나는 봉기군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밀란의 지도자 홍경래는 총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맙니다. 비록 5개월여 동안 이어진 홍경래의 난은 실패로 끝났지만 농민들 사이에서 홍경래는 세도 정치에 저항하는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홍경래가 죽고 10여 년이 넘도록 백성들 사이에선 정주성에서 죽은 홍경래는 가짜이고 진짜 홍경래가 백성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다고 합니다. 또 홍경래전이라는 한글 소설이 나와 19세기에 널리 읽히기도 했죠. 이렇듯 간절하게 새로운 영웅을 기다릴 만큼 조선 후기 사회는 부패했었는데요. 그중 농민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바로 세금제도였습니다. 그럼 세금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농민들이 농민 봉기에 직접 가담한 이유는 삼정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의 세 가지 세금으로 당시 조선의 농민이라면 누구나 꼭 내야만 했습니다. 전정은 토지세로 농토에 부과된 세금이고 군정, 즉 군포는 직접 군역에 복무하는 대신 관청에 내는 옷감을 군포라고 합니다. 환곡은 식량이 떨어진 봄철에 농민들에게 쌀을 빌려주었다가 추수한 다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세도 정치로 중앙 정치가 문란해지자 지방 관리들의 횡포도 심해져서 세금을 걷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지방 관리들은 중간에서 세금을 가로채고 그 부족한 만큼의 세금을 더 걷었는데 이는 고스란히 농민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가령 전정을 보면 당시 전정과 대동미 등을 포함한 세금은 토지 한 결당 쌀 20두 정도였으나 관리들은 정해진 양보다 몇 배 이상을 걷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없는 땅이나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도 세금을 매긴 탓에 농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군포는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된 후로는 1년에 배 한 필씩이었는데 관리들은 갓난아이까지 군적에 올려 군포를 내게 했습니다. 나리, 군적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벌써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내라뇨. 여기 군적의 버젓이 내 아비 이름이 적혀있지 않느냐. 아들 둘의 아버지 그리고 자네까지 성인 남자가 내시니 군포 내필. 삼정 중에서도 환곡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지푸라기나 모래가 섞인 나쁜 쌀을 빌려주기도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농민에게 강제로 쌀을 빌려준 다음 비싼 이자를 붙여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삼정의 문란과 탐관 우리의 착취를 견디다 못해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되거나 노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내기 힘들어서 자신과 가족을 노비로 판 농민까지 나올 만큼 조선 후기 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도 가문과 연결된 지배층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는데요. 당시 벼슬을 판 매관 매직의 실태를 보면 관찰사 자리는 약 5만 양, 수령 자리는 약 3만 양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금을 들여 벼슬을 산 사람들은 관직에 오른 후 본전을 되찾기 위해 농민을 더욱 수탈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묵묵히 참고만 있던 농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배층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순조 때는 안동 김씨가, 헌종 때는 풍양 조씨가 세도 가문이 되어 조선의 권력을 독차지했는데요. 헌종이 아들 없이 죽자 대신들은 강화도에 살던 힘없는 왕손 이원범을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가 바로 철종인데요. 철종은 김문근의 딸을 왕비로 맞았는데 이에 안동 김씨가 또다시 세도 가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홍경래에 난 이후 농민들은 지배층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이후 50여 년 동안 전국에서 크고 작은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1861년 4월에 백낙신이 경상 우도에 군사일을 맡아보는 총책임자인 병마사로 새로 오게 되는데요. 백낙신은 당시 세도 가문인 안동 김씨 가문에 뇌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었기에 애초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던 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었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농민들은 마침내 대규모 저항에 나서게 됩니다. 철종 13년인 1862년 2월 몰락 양반인 유계춘과 나무꾼이었던 이계열 등이 중심이 되어 봉기를 이끌었는데요. 이들은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진주 읍내에 모여서 자신들을 괴롭힌 지방 관리들의 집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진주에서 처음 농민 봉기가 일어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됐는데요. 1862년은 임술년이기에 그 해에 이름을 붙여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1862년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 봉기는 나라에 보고된 것만 71건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농민들은 탐관오리들의 만행을 더 이상 참지 않고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신분제도가 흔들리며 서민 문화가 꽃피기 시작한 17, 18세기가 변화의 시대였다면 19세기는 농민 봉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이 농민봉기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19세기, 유럽은 시민혁명 등으로 자유주의가 발전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농노해방령이 발표되면서 농민들의 신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전반기의 러시아는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 정치와 농노제가 남아있는 봉건적인 나라였는데요. 1856년 러시아가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자 러시아 내부에서는 억압적인 황제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알렉산드르 2세는 1861년 농노 해방령을 선포했는데요. 이에 따라 농노들은 신분상의 자유를 얻고 자신의 땅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령은 모든 토지가 지주의 재산이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노들은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지주에게 땅값을 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농사지을 땅을 마련하지 못한 농민들은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떠나야 했는데요. 그 결과 19세기 말에 이르면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늘어나자 러시아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되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농노일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적은 임금을 받으며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이처럼 농노해방령은 신분의 자유는 주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진 못했습니다. 농노였던 도시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이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이끄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홍경래의 나는 임술농민봉기의 씨앗이 되었고 임술농민봉기는 전국적인 농민봉기로 이어질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의 혼란한 상황은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의 역사 A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